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거예요. 설명 드릴 거고 대표님께서 허락하셔서 설명을 일단 드릴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하시면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원래는 6, 7, 8 이렇게 해서 여름에 해서 그해 겨울에 동남아 휴양지를 갔거든요. 작년에 발리였죠. 작년에 발리였습니다. 그 전에 또 푸꾸옥이었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연말에 송년회를 동남아 좋은 휴양지에서 진행한다는 게 너무나 큰 힐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사람을 만나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라 1년 동안 묵은 스트레스를 좀 한번 바다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줘야 그 다음에 또 한 해를 또 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죠. 예. 그래서 썸머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올해는 이 제도 변경 때문에 썸머를 올해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책과 수수료를 그만큼 깎아야 됩니다. 1200%라는 맥스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요게 들어오면 깎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수수료와 시책이 깎여 나가는 건 절대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행을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내년으로 넘겼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는 없는 거예요. 올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주요 지사에 있는 대표님들이 이게 이제 너무 아쉽다.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한 해 올해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냐라고 해서 이제 DB생명에 자꾸 이제 협의를 요청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시책이 5월 6월 건강보험 합산 시책입니다. 합산 시책인데 다른 지사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지를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너랑 나랑 우리 함께 나트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5월 6월 이제 여행지는 거의 나트랑입니다. 네, 나트랑 인카는 지금 나트랑인데 5월 6월 DB생명의 시상을 합산해서 요 나트랑을 도전하게 되고 만약에 저희 그 DB생명 시책을 달성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대표님께서 먼저 이제 나트랑 행사를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케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인 시상들은 다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건강보험 팬클럽 시상이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팬클럽 시상 거기 보면 5월 6월 합산해서 15만 원입니다. 합산해서 15만 원. 매달 15만 원도 아니고 5월 6월 합산해서 15만 원이고요. 지금 이미 5월 중순 넘었는데 이거 언제 해? 네, 5월 중순 넘었지만 40일이 남았습니다. 40일이 남았고 여러분들한테 150만 원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40일 동안에 15만 원만 하시면 되거든요. 15만 원을 하시면 210만 원이 나옵니다. 210만 원. 나트랑을 11월에 가셨을 때 여행 경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국적기를 타고 간다 그러면 아마 180 정도 만약에 저가 항공이라면 150, 60 정도면 충분하게 5성급에다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160만 원 정도 여행 비용이 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행을 160만짜리 여행을 가고 이 범위 안에서입니다. 여행을 가고 50만 원의 여행 경비로 받으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160만 원짜리 여행을 가는데 이 시책이 내년 8월에 나올 거예요. 내년 8월에 나오니까 여행은 올해 11월에 갔는데 내년 8월에 돈이 나오니까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여행세 보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먼저 선입금하고 보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행 비용 200 그 시책 달성 비용 210만 원이 나오면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해당되는 160만 원씩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팀장님들이 좋은 거는 뭐가 좋으냐? 내가 돈은 내년 8월에 받을 건데 여행은 올해 당장 끝나고 나서 11월에 가니까 빨리 가는 거죠. 미리 빨리 갈 수 있다는 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계신 친하신 분들이 모여서 연말에 바다 보면서 한번 좋은 데서 좀 휴양하자 재밌게 놀자를 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 해서 내 시책이 많이 떨어지는 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번, 2번, 4번, 5번 시상이 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3번 시상에서 그 여행 경비만 빼면 나머지는 내가 또 현금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기본적인 평소에 걸렸던 시상에서 여행이 얹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주요 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책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DB생명은 절대 5월, 6월 그러니까 월별 합산 시책을 걸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번만 아주 특수하게 이렇게 건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무실에서 이걸 참여하기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상률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포스터로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이런 포스터가 각 지사별로 이제 나온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각 사무실별 포스터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잠깐만 한번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어때요? 좋아요. 예, 15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플러스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요걸 위해서 시상률을 올려놨잖아요. 2차는 시상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먼저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60이라면 그 나중에 이제 210만 원을 받을 때 그 부분이 차감되거나 아니면 내가 받아서 여행사로 다 입금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가자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싹 다 해서 같이 가자 요 부분만 동의하신다면 11월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11월이요? 네, 11월 할 수 있습니다. 벌써 뭐 마음이 벌써 다 동의가 되신 표정인데 대표님 여기 와서 보셔야 되는데 표정은 일단은 이거 할 거 뭐 있냐 가자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일단 대표님 여기서 보셨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제 교육 끝나고 나서 내부적으로 협의하셔서 가자 뭐 어떻게 하자 이거는 결정하시고요. 일단은 하신다는 전제 하에 오늘 제가 이 건강보험 팬클럽 시상 달성할 수 있는 달성 플랜으로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시상이 이렇게 있고요. 저희 신상품 추가 시상이 있습니다. 생활비안보험. 그래서 생활비안보험으로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상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상품 생활비안보험 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번 달에 정말 두들겨 깨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4번까지 동시에 달성해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 그냥 2구간 해버려가지고 저도 어제 저녁에 건강보험 내가구는 30만 원짜리가 저녁에 10시에 들어왔더라고요. 30만 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제 달성 2구간 달성해버렸죠. 제가 말한 1구간, 2구간이라는 거는 여기에 표시가 돼 있지 않아요. 1구간, 2구간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 않지만 어떤 내용도 없어요. 여행에 대해서. 그런데 이 시상은 다분히 여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시상이거든요. 다분히. 그래서 15, 30, 45, 60이 그대로 15씩 비례해서 나오죠. 비례해서 나오고 여기에 정확하게 210, 420, 630, 440인데 이것도 여행 경비 플러스 여행 비용. 그러니까 여행에 들어가는 것 플러스 여행 비용 경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 들어왔다 그럼 2명이죠. 그다음에 여기 4월, 6월 합산시상도 여기 해당이 되죠. 또 그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활비 안보험입니다. 생활비 안보험에 대한 화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되게 심플합니다. 암이 걸리면 진단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5년에 걸쳐서 생활비로 늘어뜨려서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화법으로 전개할지에 대한 문제죠. 자, 우리 암보험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 그다음에 소득 보전 관련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암 진단비와 암 치료는 암이라는 것이 사망에 준하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모두가 존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하기 때문에 암이 걸렸을 때 누구나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게 10살이든 40세든 80세든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남자든 여자든 누구와 상관없이 내가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암이 걸렸을 때 최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을 설득하고 세팅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또 의무입니다. 신성한 의무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는 태어나면 준비가 되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엄마는 85세인데 뭐 암이 걸렸다고 굳이 이렇게까지 고생하려고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네들한테도 미안하지 않고 너네 아빠한테도 미안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한테 너무 못해준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최선의 치료를 받도록 이제 저희 또 나름대로 열심히 서포트를 했죠. 자, 그래서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충분하게 세팅되어 있어야 되고 종신만기로 세팅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세팅되고 종신만기로 세팅되어야 되고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해지 무해지로
종신 만기 100세 만기로 세팅돼야 되고 내가 직장을 잃더라도 절대 이거는 깨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깨면 안 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면 됩니다. 예,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득 보전과 관련된 건 좀 다른 이야기다. 다른 이야기. 그래서 소득 보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특정한 나이대, 특히 35세에서 65세, 아니 말씀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35세에서 65세의 시기라면 소득 보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두툼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 자, 예를 들어 제가 50세이고 대기업 김부장인데 제가 암이 걸렸어요. A라는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A라는 김부장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암 진단비, 암 치료비를 받고 이제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에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평생 여러분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 이제 내 삶에 되게 위기에 처했으니까 나 이거 빨리 치료받고 올게라고 하고 지리산에 들어갔습니다. 요양하러. 자, 가족들은 아빠 꼭 잘 치료하고 와, 꼭 나와서 와야 돼 하고 응원을 해줬어요. 아빠는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남아있어요. 생활비는 계속 돌아오죠. 하원비도 돌아오고, 예, 이자도 계속 나오죠.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는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0세부터 100세까지 우리가 세팅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한 나이대,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특정한 나이대.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 막내가 독립하는 이 시기에는 추가로 더 암생활비가 얹어져야 된다. 이거는 암 진단과 치료가 아니라 소득 보전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요거는 요 나이대가 되면 이제 정리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40에서 70 정도라고 봅니다. 40에서 70 정도 사이에는 추가적으로 더 생활비가 얹어져야 된다. 소득 보전이 얹어져야 된다. 물론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도 되죠. 끝까지 가도 암 진단 받았을 때 한 10억 나오면 되죠. 그럼 다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와 요거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생각보다 암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남자 2명 중에 1명, 여자 3명 중에 1명은 암이 걸릴 겁니다. 그다음에 암 생존율도 50%가 안 되다가 전문가가 몇 년 안에 80%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몇 년 안에. 네, 그만큼 지금 생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자, 그러면 생활비 안보험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요거는 고객님들이 다 세팅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필요한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래 필요해라고 하는데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고객님 만나서 뭔가 입을 떼려고 하는데 그때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키워드 문장으로 남겨드린 거예요. 요 어차피 요 자료는 대표님께 카톡을 드릴 테니까 요 키워드 문장을 체크하셔서 고객님을 만날 때 입을 한번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료비보다 소득 공백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맞죠? 치료비보다. 진단비는 일회성으로 지급되는데 소득이 암이 걸리면 소득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그다음에 내가 일정 기간 소득이 중단됐다가 내가 다시 복귀했을 때 원래의 직업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소득이 더 낮은 직업으로 다시 복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혹시나 암이 장기 치료를 하게 된다면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장기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암 진단과 치료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죠? 진단과 우리 암 치료를 보면 장기 치료한다고 해도 암 입원 통원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방무 그다음에 중입자 방사선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됩니다.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암 장기 치료했을 때 소득 보전의 문제입니다. 소득 보전. 그래서 치료가 끝나도 생활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설계의 문제가 뭐냐? 기존 설계 문제. 우리가 전부 다 뭐만 들여다보고 있다?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에브리바디 진단비와 치료비를 들여다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건 요 나이대에 있는 가장이냐 입니다. 제 사촌 형님이 병원을 마포에서 잘 하고 계신데 이제 건물 3개를 쓰고 있거든요. 3개 층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입찰료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족족 누가 다 빨아가냐? 임대인이 다 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자기 자금 한 30억 있었거든요. 은행에 어떻게 프로젝트 대출을 일으켜서 300억 대출을 일으켜서 330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자, 채무가 300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원리금 상환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건물이 400억이 되고 500억이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냥 그렇게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도 이제 건물주야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건강하게 지금 계속 의사 활동을 하고 있으면 채무 상환을 하면서 건물이 400, 500 되면 좋겠죠. 이게 굿 시나리오죠. 근데 사람 일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이분이 사람이 자기 노동력을 갈아서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문제가 생기면 암이 걸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의사 마누라, 의사 아들로서 강남에서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아빠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 이 300억의 부채가 다 넘어오겠죠. 넘어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분일수록 더 필요한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기 진단비는 부채 상환에 소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제가 대기업 김부장 A라는 사람 1억 5천 받는 사람 그래서 연봉이 이제 많으니까 서울에 분당에 집 한 채 샀습니다. 대출을 일으켰겠죠.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암 진단금 2억이 나오면 자 2억을 받아서 이분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보약 지을까요? 네. 저는 2억 받으면 제일 먼저 부채 상환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건강하고 내가 김부장으로 있을 때는 이 원리금 상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계속 내가 일을 하고 계속 자동으로 상환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문제가 지금 생겼잖아요. 생기면 직장을 그만둬야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 부채와 원리금 상환이 어마어마한 압박으로 들어올 겁니다. 예. 이 부채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2억이 들어오면 아마 바로 부채 상환을 하는데 쓸 겁니다. 그럼 바로 녹아버리겠죠. 그 다음에 치료비는 결국 치료와 관련된 입원 수술 통원 등등등등의 보험금을 받은 것들은 결국 치료비에 다 사용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진단비는 부채 상환에 쓰고 치료비는 치료 과정에서 소멸하면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중요하다. 요것이 한 번 받는 돈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받는 구조가 핵심이고 그래도 진단비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요 기간 내에만 추가로 더 보장을 받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꼭 100세까지 보장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진단비를 더 늘리면 되고요. 그런데 이 진단비를 무한정 늘리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고 보험료를 좀 줄이고 매월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구조를 설명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매월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매월 받는 거다. 그러니까 돈을 늘려뜨려 받는 거잖아요. 한 번에 땡겨서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늘려뜨려 받기 때문에 보험금 총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줄겠죠. 그 다음에 내가 100세까지 보장이 아니라 70세 또는 80세까지 보장이라 또 보험료가 줄겠죠. 이렇게 해서 보험료는 좀 줄이고 대신 이 위험한 이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의사라면 적어도 10년 정도 지나서 원리금이 많이 상환된다면 리스크가 많이 줄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앞으로의 10년 동안이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그때 동안에 좀 더 보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DB생명 생활비 구조는 장기 5년 동안 지급 구조이고요. 기존의 암 진단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암이 많았던 분들도 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고객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70세, 80세. 이 상품은 생활비 보장을 위한 구조이고요. 보험은 결국은 버티기 위한 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끝난다. 하지만 생활은 계속된다. 보험은 버티기 위한 준비이다. 그래서 생활비 대비가 진짜 보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70세, 80세 만기에 가성비 있는 보험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5년간 암생활비를 보장합니다. 암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5년간 보장을 드린다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고객들이 거의 다 전액을 다 받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80% 이상이 5년 생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80세가 됐는데 꼭 이걸 더 만기 소멸하지 않고 연장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때 추가 연장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좀 더 부담하시더라도. 근데 지금 80세까지 어쨌든 보험료를 아주 저렴하게 부담했잖아요. 80세 만기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부담했기 때문에 80세 이후에 좀 부담하신다 하더라도 너무 억울해하실 건 없다. 어차피 이분이 100세까지 내실 건 아니잖아요. 뭐 85세든 90세든 어떤 시점까지 내고 이제 중단할 거라 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무심사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는 납입 기간
20년 동안 납입하시고 보장은 70세 또는 80세까지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때 80세에 공단 이제 만기가 되는데 이때 만기가 되거나 만기되다 이제 너의 역할은 끝났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야 그래도 좀 아니야 나 왠지 뭔가 걸릴 것 같아 좀 더 보장이 필요해라고 하면 연장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자 50세가 200만 원 정도 받겠다. 완전 대박이죠. 200만 원이면 1년에 2억 2,400이고 5년 동안에 1억 2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200만 원 정도 세팅하려면 보험료가 12만 8천 원 정도 합니다. 12만 8천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남자 50세는 제일 위험성이 높은 때잖아요. 자, 남자 50세 100만 원 정도 받겠다라고 하면 6만 4천 원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6만 4천 원. 여자 50세가 100만 원 정도 받겠다라고 하면 4만 천 원입니다. 네, 4만 천 원. 일단 금액을 큰 걸 먼저 보여드리고 그 뒤에 조금 이제 금액을 50세 여자 100만 원이면 4만 천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이렇게 진단비 대비해서 조금 더 가벼운 수준으로 만들어드렸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 신상품 추가 시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생활이 빠듯한 고객한테 권할까요? 아니면 조금 넉넉한 고객한테 권할까요? 제가 이거 똑같이 설명했는데 계약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생보 출신한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생보 출신이 뭔가 대단한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객의 층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손보 출신보다 생보 출신들이 고객의 층이 아무래도 중산층 위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 암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게 먼저예요. 네. 이게 세팅돼 있는 분인데 가장의 역할을 한다. 부채도 많고 소득이 많다라고 하면 이걸 더 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생보 고객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슈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께서 남자들 무슨 용도로 만들었을까요? 남자를 한자어 애들 있잖아요. 한자 이렇게 쓰죠. 이 밭에서 힘을 쓰라. 밭에서 힘을 쓰라. 그래서 사냥을 하고 힘을 쓰라라고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지 않고 새벽에 차를 타고 일찍 왔습니다. 차가 워낙 막히니까 일찍 왔습니다. 스타벅스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아침에 급한 일들을 많이 했고요. 지금 이제 가만히 있어서 입만 나불나불하죠. 네. 그리고 또 계속 앉아 있을 겁니다. 손가락과 입으로만 일합니다. 네. 힘을 쓰라고 했는데 뛰어다니지 않고 손가락과 입만 나불거립니다. 허리가 이렇게 곧곧하게 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있죠. 우리네 허리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소파에 앉으면 이렇게 되죠. 다 디스크 있고 무릎 안 좋고 배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뭐가 눌려요? 제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네? 어디가 눌려요? 네, 말랑말랑하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특정 부위가 계속 눌립니다. 계속 눌립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많이 생깁니다. 전립선암은 100% 많이 앉아 있어서 걸리는 겁니다. 많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최악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 앉아 있죠. 자, 여성 이야기 해볼게요. 신께서 여성을 어떤 정도로 만드셨을까요?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제가 뭐 성인수성이 떨어지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유머로 이야기할 때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정도로 만들었어요? 임신, 출산, 수유 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임신, 출산, 수유, 육아 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여성 호르몬 이야기를 하자면 여성 호르몬은 자외선과 되게 유사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햇볕을 많이 쬐라 그래요? 안 쬐라 그래요? 햇볕 쬐라 그러죠? 네. 햇볕 좀 쬐세요라고 하죠? 그러면 햇볕 쬐라고 해야 자외선에 과다 노출돼 있으라 그래요? 이거 좀 다른 이야기죠? 요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다른 이야기예요. 네, 다른 햇볕을 쬐고 많이 걷고 하면 잠도 잘 오고 좋은데 과다 노출되라는 건 아니죠. 과다 노출되면 굉장히 노화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피부암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성 호르몬도 기본적으로 혈액을 잘 흐르게 하고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고고당을 조절하는 좋은 기능이 있지만 여성 호르몬도 자외선과 같아서 과다 노출되면 유방암, 자궁암에 직접적인 영향이 됩니다. 여성 호르몬 과다 노출이 유방암을 강하게 일으킨다는 건 모든 전문가들이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과거에 외할머니들,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들은 여성 호르몬에 과다 노출될 일이 없었어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30대, 40대, 50대에 이분들은 양산을 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왜요?
임신 출산 수유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 기간 동안 여성 호르몬이 차단되잖아요. 그래서 햇볕이 가장 강한 11시, 1시, 2시에 양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양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에 과다 노출될 일이 없었어요. 여성 호르몬에 과다 노출될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네 딸들은 어때요? 이 11시, 12시, 1시, 2시에 이 직접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강하게 발현되는 시기에 임신 출산 수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이 과다하게 노출되는 겁니다. 자외선과 여성 호르몬을 지금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비유를 든 겁니다. 비유를 든 겁니다. 그죠? 예, 제가 이렇게 비유 드는 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객을 만나서도 이렇게 비유를 들으셔야 고객이 쉽게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이 많아요. 예전에 비해서. 유방암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유방암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를 4명 낳아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네, 그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유방암이 어쨌든 많아진 원인은 그러하다. 그래서 이 전립선암과 유방암이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다 이걸 소액화시키고 있고, 여러분 암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그죠?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별로 상품을 들여다보면 이미 유방암이 거의 초기 유방암은 특히 소액화가 다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다 되어버렸는데 DB생명은 7월에 초기 유방암이 소액화가 됩니다. 소액화가 되고요. 5월, 6월에 절판하셔야 됩니다. 이제 초기 유방암이 소액화가 되지 않은 회사가 별로 없어요. 다 이제 면책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다 소액화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몇 안 남은 보험사 중에 하나가 DB생명이고요. 저희는 7월에 소액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전방내암, 비침스 방광암이 전부 다 일반암입니다. 전부 다 일반암이에요. 자, 요거 여성 암 진단 한번 볼게요. 50세 여성입니다. 50세 여성 3,000 넣었더니 보험료 33,000원입니다. 1,000만당 보험료가 11,000원이죠. 50세 여성이 암 진단 1,000만 원을 보장받는데 1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암에 유방암, 자궁암, 그 다음에 비침습 방광암, 대장전방내암이 전부 다 일반암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7월에 상품 유방암이 소액화되기 전에 우리 여성분들을 만났을 때 많이 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슈만으로도 15만 원 달성하는 게 어려운가요? 네. 15만 원 하라는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전화 와요. 이걸 매월 15만 원이에요? 참 이런 전화가 자꾸 와요. 아닙니다. 합산 15만 원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치매간병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간병에도 큰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매간병. 자, 치매간병 판매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치매간병 판매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보험 상품 중에서 제일 판매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보험 상품 중에서 제일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굉장히 어두운 것,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는 것들, 그런 담보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확률이 낮은 겁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확률이 낮은 것, 생각하기도 싫고 확률이 낮은 것은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자, 네가 죽으면 와이프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왜 죽어?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확률이 있냐를 좀 생각해 보는데 내가 죽을 확률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확률이 낮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와이프가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또 들죠? 그러니까 종신보험 판매하기 어렵죠. 종신보험이 이렇게 판매하기가 어려우니까 종신보험 수수료가 높은 거고, 또 판매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뒤에 환급률을 붙이는 겁니다. 종신보험은 뒤에 환급률이 붙지 않으면 판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래도 혹시 안 죽으면 7년의 원금에 도달하니까 이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 라는 이야기 뒤에 꼭 붙어야 되죠. 자, 네가 벽에 똥칠하면 자녀들은 힘들지 않겠니? 여러분 혹시 치매 판매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네가 벽에 똥칠하면 생각하기도 쉽죠? 확률이 되게 낮죠? 자녀가 힘들지 않겠니? 이렇게 들어가면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간병을 어떻게 이야기하셔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기요양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에 120만 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늘었죠. 전문가들은 몇 년 안에 장기요양 등급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20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문가들은 수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장기 요양 등급 보유자가 200만 명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 요양 등급을 보유한 사람은 60대예요. 아니죠. 대부분 70대 중반 이후입니다. 70대 중반 이후에 장기 요양 등급을 보유한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변에 다이소 검색해보세요. 주변에 스타벅스 검색해보세요. 주변에 주간보호센터 검색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판매하기가 어려운 담보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어둡고 확률이 낮은 것. 일단 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확률이 낮다는 것을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은 70대 중반 이후에 보편적으로 가지게 될 혜택이다, 복지다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가 벽에 똥칠하면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장기 요양 등급으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다, 이거를 다 가지게 될 거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걸 가졌을 때 좋은 점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좋은 점. 자, 장기 요양 등급을 가서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주말마다 아들이 가서 청소해드리고 반찬 넣어드리고 2주 후에 다시 가면 반찬 다 썩어 있고, 평생을 어머니를 하인처럼 부리셨기 때문에 자기 손가락으로 뭐 까딱해서 뭘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평생 세탁기를 한번 돌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엄청 와이프한테 욕 먹었어요. 네. 이번에 저희 집에 세탁기가 15년 동안 써가지고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제가 15년 동안 세탁기를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더라고요. 네. 아, 물론 제가 다른 걸로 이렇게 제 나름으로는 이렇게 아기를 봐준다거나 뭔가 하는데, 이게 되게 반성이 되죠. 네, 세탁기 15년 동안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구나.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를 욕하는데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항상 엉망이었는데 아버지가 올 초에 장기요양 등급을 4등급을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받고 나니까 이제 집이 아주 반들반들하고 깨끗하죠. 이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복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국민연금 가지고 계시죠. 장기요양 등급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보험사로부터 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고 매월 재가급여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면 노후에 엄청난 혜택이 되겠죠. 자, 이 요양보호사를 부를 수 있고 노치원에 갈 수 있는 이 장기요양 등급을 가졌을 때, 내가 만약에 겨울마다 너무 추우니까 괌에 한 석 달 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괌에 가 있으면 어때요? 이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의 혜택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눠지는데, 시설급여라는 거는 요양원을 말하고요. 재가급여라는 것은 온 우주 공간에서 요양원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재가급여입니다. 내가 괌에 있으면서도 복지용구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요양을 건드린 거예요. 그럼 재가급여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내가 만약에 실버타운에 가서도, 요새 실버타운 가면 재가급여 센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실버타운에 가서 요양보호사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에서 재가급여를 건드린 겁니다. 그럼 또 보험금이 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노후에 이 장기요양 등급을 가졌을 때 얼마나 내가 노후에 병들고 힘들지만 이 등급을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이 혜택이 내 노후 생활을 지속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님한테 확률 높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률 낮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률 높은 이야기 하고 있죠. 자, 이걸 받았을 때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걸 생각하니까 아주 막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화두를 이렇게 바꾸셔라는 겁니다. 화두를 이렇게 바꾸셔라.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한 50만 원 정도 연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고객이 있다면 이 50 넣어봐야 연금 60 받겠죠. 그런데 이 50을 만약에 연금 40 넣고 치매 감독을 10만 원 녹인다고 한다면 얘는 한 50 받겠죠. 50 받겠죠. 그런데 이 10만 원이 향후에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고객님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면 뭐냐면, 장기 요양 등급의 보유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맞죠? 늘어나고 있으니까 보험료는 과거의 통계를 통해서 보험료가 산정됐는데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손해가
클까요? 아니면 안 클까요? 그렇죠. 손해는 크겠죠. 이게 군 리치에서 지난달에 만든 자료입니다. 25년 12월에 장기 요양 등급은 생보사에서는 흥국, 동양, DB가 제일 많이 판매해요. 근데 흥국과 동양이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12월에 한도를 축소했고요. 1월에 DB생명 상품 원래 특징이 뭐냐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남면을 무료로 제공했었거든요. 근데 1월에 상품 개정을 통해서 DB생명이 남면 무료를 폐지했습니다. 사실상 보험료를 인상한 거죠. 그리고 신한라이프와 하나원생명이 상품 판매 중지했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KDB생명이 2월에 고령자 65세 이상은 안 받겠다. 고령자는 안 받겠다. 그 다음에 3월에 동양생명이 한도 축소하고 농협생명은 간편은 안 받겠다. 간편은 안 받겠다. 이 전체적으로 쭉 흐름을 보면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계속 몸을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것의 첫 번째 이슈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을 때 DB생명의 상품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자 적립액 미지급형 1종과 계약자 적립액 지급형 2종으로 나눕니다. 이게 해지 환급금이 저해지 무해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완납 시점에는 107%, 106%가 나와요. 그래서 완납만 되고 나면 이게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냐 지급 안 하냐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완납을 하고 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장기요양 등급도 못 받고 갑자기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해지해버리면 되죠. 해지하면 여기 나오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해지환급금 107%가 되기 이전에 20년 동안에 내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이거 그동안 냈던 보험료는 어떻게 되느냐. 계약자 적립액 지급형은 그동안 냈던 보험료와 비슷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얘는 지급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얘가 더 좋겠죠. 얘가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1종으로 해드릴까요? 2종으로 해드릴까요? 그럼 1종은 뭐고 2종은 뭐죠? 2종은 20년 이내에 갑자기 사망하셨을 때 사망 보험금 대신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2종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보험료가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세팅하면 남자는 1년간 보험료가 47만 원, 얘는 98만 원입니다. 맞죠? 여자는 보험료가 78만 원이고 얘는 128만 원입니다. 남자는 더블이고 여자는 80, 130이니까 여자는 한 5, 60%가 비싸죠. 맞죠? 남자는 사망 위험이 더 높으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100% 더 비싸고 여자는 막 이렇게 비싸죠. 60%가 더 비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걸 만지작거리다가 최종적으로 청약이 들어오는 건 얘가 들어옵니다. 이게 보험료가 너무 센 거야. 보험료 너무 센 이게 들어옵니다. 감독원에서 7월부터 계약자 적립액 미지급형 판매를 중단 명령했습니다. 7월부터 지금 중단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암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몰라도 치매보험만큼은 사망하셨을 때 책임준비금이 지급되는 게 불안전 판매의 위험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매 보장을 받고 싶은데 장기요양 등급 보장 받고 싶은데 이건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보험료가 대폭 상승되는 게 7월입니다. 자, 그러면 5월, 6월에 치매보험, 장기요양 등급을 보장하는 치매보험도 이슈가 있습니다. 그죠? 이슈가 있습니다. DB생명은 이런 그 구조하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 60만 원, 복지용고 30만 원, 방문용 30만 원, 그다음 재가급에 70만 원 이렇게 만기까지 지급할 수 있는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7월부터 계약자 적립액 미지급형이 판매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 5월, 6월간 절판하실 필요가 있다. 어차피 5월, 6월에 절판 이슈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월부터 1200% 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올해 땡겨서 상반기에 땡겨서 하실 이유도 사실 또 있습니다. 그죠? 네,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5월, 6월 건강보험 합산 시장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대표님하고 논의하셔서 나트랑 다 같이 한번 가자라고 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상품 전략을 통해서 한번 1구간, 2구간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2구간 달성하셨을 때 남편은 데려오지 마세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딸, 남자친구 이건 괜찮습니다. 남편은 좀 지양하도록 해요. 네. 자, 이건 농담이었습니다. 네, 이상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